오늘 기대해도 됩니까? 예, 오늘 올려드리려고. 아, 정말요? 그 학교에서 제가 꼴찌를 했어요. 사장이 야, 너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냐 해서 그런 게 있지. 튀김 빵이라고 하는 건 뭔가 지져서 생긴 네. 상처의 속어거든요. 담배빵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이렇게 소독을 해드리고 연고도 발라드리고. 인간 낚아진기. 어떻게 얘기가 너무 잘 통하네요. 사람의 기억 속에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가장 강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맛의 기억, 혀의 본능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계시고 글로도 써서 책으로도 묶어내신 박찬현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야 만났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청취자분들한테 임팩트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네네. 모아서 만난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요? 예. 오늘 기대해도 됩니까? 예, 오늘 올려드리려고. 아, 정말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책 제목이 예. 밥 먹다가 울컥이잖아요. 예. 저는 책 읽다가 울컥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산스타라도 이렇게 넣고 산스타 잘 모르시는 알죠. 거죠? 아니야. 옛날 우리가 아는 아니야. 세대. 우리는 아는 세대. 모르죠, 여러분? 예. 산스타라고 안약의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눈 산스타. 지금 인공 눈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쓰는 거였어요. 어떻게 얘기가 너무 잘 통하네요. 아, 우리 예. 옛날 그 복고 방송으로 오는. 어우, 좋습니다. 그 셰프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글 쓰는 사람이에요?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술 먹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다 하고 싶어하는 욕심쟁이. 그죠? 예. 예. 옛날에는 뭐 글을 쓰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대학을 문학 전공했거든요. 문예창작. 예. 시인 소설가 친구들은 다 시인 소설가가 되고 저는 시인 소설가 친구만 됐어요. 그래서 술을만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서간문 전문이라고 애들이면 놀리고 뭐 전공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글을 쓰는 건 제 주 전공은 요리죠. 요리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건 그 짬내서 그냥 옛날에 하던 거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바꾸게 되는 계기들이 누구나 몇 번은 있잖아요. 첫 번째 계기가 아마 문예창작과를 나와서 기자로 일하시다가 기자를 네. 그만두고 요리 유학을 가신 거였을 것 같아요. 얼핏 들으면 이제 멋있는 인생의 설계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었고 기자 생활을 제가 계속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제가 국수를 워낙 좋아해서 국수를 하나 배워서 그냥 조그맣게 국수집을 하자. 국수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짜장면은 그때 이렇게 막 수타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건 제가 못할 것 같고 이태리 국수가 스파게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배워서 하자. 그래서 그냥 이태리 요리를 배우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웠죠. 마치 이태리 남자가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알베르토 몬티가 한국에 외국에서 유명한 요리를 배우러 온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치즈 구이 뭐 이런 한국의 치즈 요리가 막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궁중요리연구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죠.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베르토 몬티가 신설로 배운 거죠. 예. 그걸 배우면 그것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 이거를 배우면 이게 뭐냐면 토끼고기, 염소요리고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배웠죠. 아. 배우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냥 하게 됐어요. 사람이 그때 티를 안 냈는데 돈이 없었나 봐요. 당연하죠. 전세금 털어서 갔으니까. 근데 그냥 좀 더 뭉개다가 왔습니다. 예. 시칠리도 갔었고. 왜 시칠리 갔냐면 그 학교에서 제가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고 시칠리에 딱 한 군데서 실습생을 받아준대요. 기차를 탔더니 2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시칠리 시골인데 인구도 얼마 없고 전부 그 식당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오느냐 했더니 저를 구경하러.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아,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동양에서 어떤 예, 셰프가 이상한 사람이 왔다. 왔다고. 그래서 그때 시절 이야기를 썼던 게 약간 요절복통 이야기인데 그때 한겨레 신문에 제가 연재를 하게 됐어요. 원래 글 쓰려고 안 하고 요리사로 전직을 하고 청담동에 있는 식당에 이제 그 주방장이 됐어요.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때쯤 한겨레에서 그 요청이 와서 그 글을 쓰게 됐어요. 그 기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야, 거기 되게 이태리 요리는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재밌는 요리도 많고 웃겨. 막 흥미로운 일들이 많아. 이때 뭔 얘긴데 막 그래서 막 얘기를 해줄 때 그걸 연재를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음식 얘기를 언론에서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예, 딱. 그 시기가. 그러니까 먹방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 그 음식의 시대의 도래 맞아요. 그때 제가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글을 쓰게 되지.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선견지명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하고 보니 선견지명이 있어진 셈이 됐네요. 운이 좋았던 거죠. 이번 책도 사실은 연재하신 거더라고요. 예, 그 시사인 주간지에 연재를 했었고요. 예. 제가 서문에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상하게 옛날만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저를 성격을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즐거운 기억은 사람의 기억이 그 뇌과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람이 괴로운 일이 있어도 살아가냐면 나쁜 기억은 자꾸 소거하고 망각하고 좋은 기억은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나쁜 기억들이 자꾸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글을 쓰니까 좀 조금 풀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팠던 얘기 사실 말하자면 서러운 밤 얘기가 이 책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서러웠던 건 아이의 끼니를 거르셨던 며칠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냥 서울에 몰려오는 그런 시대에 제가 65년생이니까 그때 왔는데 대책 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숙기가 없고 어머니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밥을 빌리지를 못. 그러니까 또 어디 빌리고 잡혀 그때 말로 잡혀 먹잖아요. 전당포. 뭐 우표책도 잡혀 먹고 다 잡혀 먹었는데 더 잡힐 게 없으셨겠죠. 그 전에 이제 마른 콩이 있었는데 그걸 삶아서 먹었더니 이제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괴로웠고 3일을 굶고 그 라면을 먹었었던 기억이 이게 생존이 이런 거구나. 시커먼 밀가루로 타 먹어야 되는데 그 3등급, 2등급 밀가루는 까맣거든요. 약간 갈색이에요. 그런 거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책을 안 드렸어요. 자존심. 어머니가 모르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근데 저는 풀고 가야 되겠고, 근데 어머니가 결국 아셨어요. 근데 책망은 심하게는 안 하시고, 근데 약간 눈가가 흔들리는 걸 제가 봤죠. 저한테 불만이셨. 그 얘기를 뭐하러 했냐는. 뻔뻔하게 그냥 뭐, 제가 또 나이 먹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원망하는 건 아니죠. 그 시대에 대한 슬픔이었.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에 저희들이 꿀도 좀 빨았지만 예, 그것도 사실이죠. 예, 예, 우리 맞아요. 세대가 예, 예. 어떤 경제 그, 성장기였기 때문에. 예, 예. 시대적인 행운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시대도 많이. 저는 대학 4학년 때 되게 막막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여러분들은 막막하니까 대비를 하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막 하는데 저는 막막해서 술 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공부하셨죠? 저는 4학년 때. 저는 공부했습니다. 네, 네. 저는 KBS 들어가셨고 저는 이게 술 마시는데 선배가 야, 너 어디 가서 저기 잡지 기자 견습하라고 뽑는데요. 그래서 견습생 1년 했어요. 나중에 뽑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 생계를 할 수 있었어요. 책에도 나오지만 성백술 시인 얘기가 뭐 그런 형들 만나서 거기서 술 마시고 근데 그 형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주.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성백술 시인을 산불 감시원 무전 호출부호 봉선화 58호.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 형이 결국은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대학원까지 석사를 따고 박사를 할 만한 경제적인 상황이 안 돼서 서점 직원으로 생활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돼서 낙향을 했어요. 그 형이 이제 고향에 노모를 모시러 내려갔어요. 아버지도 모시고서 내려가서 거기 살다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원래 가난한 빈농이셔요. 그러니까 뭐 흑염소 몇 마리 치고 밭 좀 빌려서 이렇게 치고 요 정도 그러니까 생활할 만한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로 1년에 몇 달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산불 감시원 제도가 다 있는데 거기 산불 감시 되게 많아요. 58호를 받아서 무전 호출부호예요. 그것이 당신의 생활을 암시하는 거죠. 문화 시인이고 문학인이고 대학원도 나왔고 그렇지만 나의 삶은 나에게 한 자리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슬픔, 그런 분노, 그 시에는 그런 아픔이 녹아있죠. 그래서 그 시를 읽고 저는 이제 그 형을 아니까 더욱 좋아하는 형이니까 더 울컥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쓴다고 형한테 전화를 했더니 야, 뭐 내 얘기가 뭐 나가냐? 허허허 그러는데 또 울컥하는 거예요. 이 형은 도대체 뭐 이렇게 마음이 좋게만 태어나서 이렇게 시대와 불화하고 사는가 그걸 다시 떠올리게 돼서 그 형이 시집 2권을 냈는데 여기 나오는 시
정말 좋습니다. 사실 성백술 시인이니까 거꾸로 하면 예, 술백성? 이분은 술자리에 늘 있었죠. 어떻게 예. 표현하셨냐면 미움이라는 게 없는 사람 같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세상이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너무도 좋아한다. 라면서 바로 그 성백술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막리에서 성백술 어쩌다 나는 세상을 떠돌다 이 산골 구석에 들어와 살고 있는지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영광이 서울에 있다는데 나는 어쩌자고 공공근로 비정규직 산불 감시원이 되었는지 세상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다던 친구의 말 아직도 귓가에 빙빙 맴도는데 가슴은 산막리 골짜기 물처럼 차갑기만 하다. 그 형이 제가 이제 일하는 식당에 이렇게 한번 왔었는데 청남동 이런 강남의 식당이잖아요. 이태리 식당 그런 데 되게 있으니까 거기 왔는데 속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절반쯤은 안 왔으면 했어요. 양복을 입었는데 되게 옛날 양복이에요. 그 한 벌밖에 없는 거겠죠. 그 형이 이제 와서 파스타를 먹는데 홀에 이렇게 앉아서 혼자 드시는데 왜 왔냐면 없는 돈에 팔아주러 온 거예요. 후배가 식당을 열었다니까. 그때 형이 미운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제 선배라고 왔는데 거기 막 사람들 다 있고 한데. 근데 그걸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그 얘기 쓰는데 원래 웃기려고 제가 그걸 썼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그 형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근데 그 형한테 그때 따뜻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빨리 갔으면. 아, 그게 얼마나 그 형 두고두고 미안한지 그건 제 마음에 있었던 일인데 그 형이 눈치를 못 챘겠죠. 그래서 그 사과는 못 했어요. 사과도 못 하고 책에다 그냥 쓰고 말아. 언젠간 내가 이 얘기 사과를 해야지 했는데 글로 하고 말아. 사과도 정식 사과는 아니죠. 그냥 에피소드로 넣었어요. 그 형 생각이 자꾸 나고 제가 못 해준 사람들 얘기 다 못 해준 사람 얘기예요. 제가 되게 미안하죠. 그래서 진짜 읽다 보면 계속해서 울컥울컥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울컥울컥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이태리 유학 시절에 정말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실 때 후배가 보내준 음식이 딱 2개. 네. 예. 거기 이제 그 시칠리 시골에 있는데 몸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이유를 알았는데 이제 향수병 더하기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시로코라고 하는 계절풍이 불어와요. 아. 근데 그게 이제 풍토가 다를 땐 몸이 아파져요. 그러니까 한식을 너무 먹고 싶은데 거기는 아시아 음식을 파는 곳도 없어요. 웬만하면 중식당은 다 있거든요. 그 동네는 시골이라 없어요. 근데 한식을 재료를 살 데도 없고. 그래서 거기 고추는 있거든요, 시칠리가. 그래서 고추를 사서 소금 뿌려서 담궜는데 2달이 지나도 삭지를 않아요. 고추가 되게 딱딱해서. 그 고추김치, 고추지를 해 먹으려고 그랬던 거죠. 못 먹었어요. 삭지를 않으니까 못 먹죠. 그랬는데 그 후배가 어떻게 알았는지 고추장하고 멸치를 보내왔어요. 고추장은 맞는 게거든요. 고추장을 보내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쌀이 있어 밥을 지어서 고추장 한 숟갈 넣고 비벼 먹으면 올리브유 넣고 비벼 먹으면 너무 그걸 먹고 나면 다음날 가서 일을 막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야 너 주방장이 너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냐 해서 그런 게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얘기가 슬퍼진 건 그것까진 괜찮은데 그렇게 고마운 후배였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요리사 생활 한국 와서 할 때 갑자기 사망했어요. 별세했어요. 저한테 아주 큰 충격을 줬죠. 고맙단 말도 제대로 못 했을 땐 저도 하루하루 살기 바빠서 한국에서 그런 친구들의 기억을 남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책을 쓰게 된 중요한 계기였어요. 뭔가 기록해야 되겠다. 옛날에 음식의 기억들은 결국은 사람의 기억이지 싶어요. 그래서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잘 안 나오죠. 정말 인간미 넘치는 사람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와요. 좋은 사람은 되게 많죠. 셰프님은 성게알을 안 드신다고 많이 못 그건 드신다고. 못 먹어요. 예, 정말. 몰랐는데 해녀 노동을 제가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 해녀들은 멍게나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잡는 거, 뭐 문어 이런 거 잡으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왜 좋아하면 그냥 팔면 돼요. 근데 성게는 돈이 되니까 좋아는 하세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다 까야 되고 티스푼 같은 거로 그 조심스럽게 잘 떠내야 돼요. 근데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정말. 뭐 이만큼 잡아도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뭐 그걸 뭐 500g 한 통에 뭐 10만 원 이렇게 파는데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 노동을 보면 그 성게 자체보다 노동 비용이 그게 더 비쌀 것 같아요. 근데 시장 가격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못 받는 거죠. 성게알을 까는 걸 보면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많이 팔아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죠. 그분들한테 빚진 거죠. 그걸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그 해녀밥상 한번 해주신다 그래서 어머니가 불러서 이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반찬이 있는 거예요.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그걸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그게 천초라고 합니다. 천초. 와 이거 너무 맛있네 했더니 다른 분이 그 해녀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분들은 물 밖은 이승이고 아래는 저승이란 말을 제가 외람되지만 그분들이 쓰시거든요. 아차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천초가 이렇게 헤엄치다 보면 발에 걸리면 위험하대요. 그 후에는 제가 차마 입을 못 하겠어요. 근데 모든 음식이 그래요. 그 도축장에 가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이고 위험하죠. 위험하고. 그런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먹는 음식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 입에 들어오는가. 사실 요리사들마다 그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칼을 다루고 불을 다루는 예.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흔적이 정말 직종 따라 그 메뉴 따라 달라진다면서요. 보통 일식 요리사들은 이렇게 베여서 손에 상처가 많아요. 베인 상처가 칼로 많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그다음에 일식도 좀 후배들은 이게 코스 요리도 있고 이럴 경우에 튀김을 또 해야 되거든요. 튀김하면 동그란 자국이 많아요. 기름이 튀면 동그랗게 화상을 입혀요. 근데 양식 요리사는 좀 굵직한 자국이 많아요. 왜냐면 오븐에 많이 돼요. 뜨겁죠, 사실 예. 깨울 때. 그래서 선생님도 아시는 그 이연복 주방장님하고 뭐 왕육성 주방장님 이런 선배님들하고 여러 이제 분들하고 이렇게 그 고량주로에다 탕수육 한 점 먹고 있는데 막 팔뚝을 서로 막 걷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야, 뭐 내가 더 많다 그런 얘기 하는데 막 웃고 말았지만 속상한 얘기죠 사실. 목포에 우연히 갔다가 짜장면만 시켜도 짬뽕과 탕수육을 짓는 그러니까. 집이에요. 그 집이 되게 유명한 집인데 그 어떤 사람이 길 밖에 나와 있어요. 주방장이 이렇게 토시 같은 걸 찾고 나와서 이렇게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여기 주방장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동그란 화상 상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가 생각했더니 탕수육을 서비스로 주니까 그 유리창으로 이렇게 주방이 깨끗해서 보여요. 일단 탕수육부터 튀겨야 돼요. 막. 아, 왜 그 튀김빵이 많은지. 튀김빵이라고 하는 건 뭔가 지져서 생긴 네. 상처의 속어거든요. 담배빵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아니, 왜냐면 그런 아, 그거- 남자애들은 이야. 그런 거가 뭐 약간 용감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하고. 선생님 이렇게 좀 씹었어요. 이렇게? 아니, 전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전혀 그런 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저 모범생이었어요. 저 아니에요. 없어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예. 근데 그런 말은 알죠. 어떤 일이나 특히 밥을 만드는 일에도 따뜻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것에 뒤안길을 보면 아픔이 거긴 다 있다. 우리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아나운서직은 뭐가 있어요? 방송인이나 이런 직의 아픔은? 저희는 항상 시간에 쫓긴다는 거. 아, 예,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꿈을 대체로 이제 공통적으로 꾸는 꿈이 악몽.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뉴스를 하러 들어갔는데 뉴스에 내용이 없어요. 하얗게. 내가 뉴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하얘요, 종이가. 그러면 어떻게든 방송을 해야 식은땀을 돼. 그렇죠, 흘리고. 그렇죠. 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 선배 중에는 뉴스 스튜디오가 폐쇄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조용해야 하고 다른 소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사실은 공황장애를 옛날부터 앓기 시작한 선배들이 맞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그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못 받았던 맞아요. 거죠. 예. 왜 그게 저러지 저 선배가 왜 뉴스를 못하지 그랬어요. 갑자기 식은땀 흘리고 정말 그랬죠. 마르고 막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송을 그만두신 선배도 계셨고 공포. 저희는 그 압박감. 네. 그 요리사들의 뒷얘기도 많이 나와 있어서 스파게티 알라 기레빠시. 네. 이건 정말 키레하시 뭐 이런 게그 일본 말에서 온 건데 잘라지고 남은 자투리 그 조리하고 남은 걸 자투리를 이제 요리사들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모양 좋은 건 팔고 모양이 안 나온 건 우리가 먹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알라는 뭐냐면 스파게티 까르보나라도 원래 정식 명칭은 이태리 이름은 스파게티 알라 까르보나라예요. 그래서 알라는 뭐뭐식의 이런 뜻으로 좀 멋을 내서 만든 얘기예요. 스파게티 알라
프란체제 그런 프랑스식의 스파게티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농담으로 스파게티 알라 디레빠시 해 먹자고. 그럼 처음 들어온 후배들이 와 뭐 굉장한 건 줄 알고 야 모아 그러면 이제 자기 분에 오징어 썰다 모아둔 친구 그거 가져오고 뭐 또 뭐 썰다가 뭐 다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탕 파스타. 근데 그게 정말 맛있어요. 뭐 다 넣어요. 막 있는데 김치도 넣고 막 그런 게 이제 직종마다 파스타라는 스파게티라는 건 지금은 모든 직종은 다 해 드세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다 좋아하니까 이 식당께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산물이 많아요. 아, 해산물이 많고 양식집은 고기 종류에 이렇게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먹다 남은 뭐 이렇게 자르다 남은 고기 종류 이런 거 해서 크림 붓고 막 파스타 해 먹고 그런 것도 피자도 해 먹어요. 올라가는 뭐 별게 다 올라가요. 짜투리가 그걸 팔면 대박 나겠는데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탕 피자 뭐 이런 거 잡탕 파스타 은근히 맛있어요. 그게 팔아볼까요 그러면? 스스로를 규정하시기를 나는 과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셨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셰프님은 작가님은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눈이 너무 밝아서 우리는 잘 보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하시는 분의 아픔이라든가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해녀들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얘기를 다 기록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의 기억들이기도 하고 당대의 기억 이야기인데 그걸 써서 제가 한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지 못할 이야기들도 있죠. 그런 건 결국은 계속 켜켜로 남아서 사람이 그거 안고 가야 되는 게 또 있잖아요.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그 성격이 사는데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너무 빠르게 앞을 향해서 모두가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정말 어디로 가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채로 갈 수도 있고 너무 빨라서 그 속도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셰프님, 작가님 같은 분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만 쉬어봐. 잠깐만 뒤돌아봐. 사람이 있잖아. 시대가 있잖아. 잠깐만. 이렇게 저는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하신 분인 것 같아요. 뭐 브레이크 성능은 안 좋지만 그런 걸 저는 브레이크라 걸림돌 이런 게 시대가 가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게 예. 선생님이 이제 그 옛날 방송 시절부터 그리고 여러 다큐멘터리 하시고 대담 프로 하시고 방송 유튜브 하시면서 계속 선생님이 뭘 해주시냐면 어루만져 주는 역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루만져 주는 그 상처를 이렇게 약을 발라주는 걸 참 잘하시는데 저는 자꾸 또 끄집어내서 계속 그냥 끄집어내주세요. 그럼 저는 계속 이렇게 소독을 해드리고 연고도 발라드리고 호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이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아까진기. 아 이런 야, 말씀은 안 되죠. 이 인간 단어 빨갛냐. 진짜, 네, 옛날에 진짜 엄마들이 쓰던 단어인데 너무 오랜만입니다. 먹큐롬인가요 그게?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아까 진기가 확 와닿잖아요. 그 저희 작가님이 이걸 꼭 여쭤봐 달라고 그러셔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요. 누구에게나 인생 마지막 한 끼가 오잖아요. 네. 그럼 누구랑 뭘 드실지 꼭 여쭤봐 달래요. 결국 저는 짜장면 먹을 것 같아요. 짜장면이 주었던 황홀한 기억이 이렇게 인간에게 충격을 주는 음식이 있었을까? 저희 세대에는 그러지 않았나? 우리 다음 세대는 햄버거가 될 수도 있고 돈가스가 될 수도 있고 초밥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세대는 짜장면이지 않았나 싶어요. 짜장면을 친구들하고 마지막 먹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은 누구랑 마지막 식사를 하겠어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프랑스 정찬? 그냥 저도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엄마랑 엄마 밥을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당연히 그럴 네. 것 같아요. 꼭 하나만 꼽으라는 건 아니라면 엄마 오마카세. 그니까. 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엄마카세. 우리 때는 무조건 오마카세잖아요. 엄마가 주는 대로 먹지 무엇을 주문해? 있을 수가 없는데 바로 날라오죠. 맞아요. 엄마한테 바로 욕 먹죠. 그럼요. 결국은 어머니들 또는 그 유사 어머니들 우리 사회에서 만나 우리가 어머니 이모라고 하잖아요. 다 어머니들인데 어머니들의 음식으로 우리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 어머니들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냐는 또 새로운 어머니들이 계속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제 요리사들이죠. 뭐 조리 종사원들. 그 어머니들 손맛으로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음식이 거칠고 못난 음식도 누군가가 만들어낸 다 가치 있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편의점에 나오는 음식도 다 의미 있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음식의 즐거움을 찾고 또 어쩔 때는 그 음식을 만든 사람 생각도 한 번씩 하고 또 어쩔 때는 누구랑 밥을 한 번 더 먹을까 하는 사회가 됐으면 더 좋겠어요. 혼밥도 저는 자기 안에 몰두하면서 먹는 음식이라 좋거든요. 어쩔 때 찌개 백반을 친구랑 라면을 막걸리 한 잔을 먹을 사람, 선배, 후배, 친구를 한번 기억해서 한 번 더 만나는 그래야 식당도 먹고 살죠. 예. 그런 시대가 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자기 감정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지금 내가 기쁜지 슬픈지 그런 것 따위는 내가 관심이 없죠.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 감정이 뭔지 그리고 내가 내 감정에 좀 충실해야지 하는 분들에게 꼭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른 아침 저희가 사실 아침 시간에 모시게 됐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선생님 만나고 나니까 만날 사람은 언젠가 만나는구나 싶네요. 네. 그날이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